오늘은 2월 28일 수요일 아침 6시 30분입니다. 미국의 증시는 고점 부담 속에서 이번 주에 예정된 주요 경제 지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나오는 1월의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와 또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잠정치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 PCE 가격 지수는 앞서 발표된 1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예상보다 강했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강화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4분기 GDP 성장률은 앞서서 3.3%로 잠정 집계됐었는데 미국의 성장세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강한 소비와 성장, 고용 등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 전망을 강화했는데 동시에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우 0.25%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0.17% 상승해서 5,078, 전 고점이 5,088이었습니다. 10포인트 차이 납니다. 나스닥은 0.37% 상승해서 16,035, 전 고점이 21년 11월에 16,057이었어요. 0.14% 남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18% 하락해서 4,654입니다. 오늘은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1월, 2월, 현재 미국 증시가 2월 달에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겨두고 현재 다우지수가 3.3% 상승 중이고 S&P 500 지수는 7.07% 상승 중, 나스닥 종합지수는 8.6%, 나스닥 100은 8.63%,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7% 올랐습니다. SOXX ETF 기준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거의 똑같이 15.62%, 그러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SOXX ETF가 흐르고 있습니다. 보면은 나스닥과 S&P 500의 2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2달 만에 올랐습니다. 이제 겨우 2달이 지났는데 거의 1년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 전기차를 포기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에 전력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애플이 소문만 무성하던 전기 자동차 생산 계획을 취소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전기차 개발 및 출시일을 2026년에서 28년으로 연기했다라고 전했었습니다. 또 원래 전기로 구동되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추진했지만 이를 취소하고 반자율주행차로 전환했었습니다. 최근 월가의 화두가 전기차에서 AI로 변하니까 애플도 이에 맞춰서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개발에 종사해온 직원 중에 상당수가 생성형 AI 개발 부서로 이동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이 전기차 개발팀도 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리 해고 규모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으로 알려진 애플의 전기차 프로젝트는 최초 자율주행 전기차인 애플카 개발을 계획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연말까지 생성형 AI 전략을 상세히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성장세가 둔화한 전기차 시장 공략을 접고 다른 빅테크보다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온 생성형 AI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AI 투자에 소극적이어서 AI 랠리에서 그동안 소외됐었습니다. AI에 적극적인 마이크로소프트에 시총 1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애플은 매그니피센트 7 기업 가운데 최근 성장성이 뒤처지는 세계 회사로 분류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챗GPT로 이미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제미나이를 개발한 구글 알파벳, 비슷한 수준의 인력이 이 개발에 매진 중인 메타 등에 비해서 확실한 관련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정체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을 역전당하면서 적지 않은 위기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전기차를 포기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는 0.81%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AI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밀리고
검색 서비스도 사용자가 빠지면서 구글의 제국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논쟁이 갑론을박 양상을 띠고 있는 상황이에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구글이 제미나이 새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주일간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전기차 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기업 리오토는 어제 18.79% 폭등을 했는데 오늘도 또 추가로 10% 이상 11.78%나 또 올라서 이틀간 무려 3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어제 4에서 6%대로 함께 급등을 했었던 중국의 전기차 니오와 샤오펑도 오늘 2%대 전후로 추가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기업 리비안 4.11%, 루시드는 0.63%, 니콜라는 4.57% 각각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0.17% 상승한 199.73달러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어제도 3.87% 상승했었습니다. 어제 10% 가까이 폭등을 했던 영국의 반도체 설계기업 암이 오늘은 5%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암은 전 거래일보다 5.64% 급락을 한 137.95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암은 9.64% 급등한 146.2달러로 장을 마감했었습니다. 이것은 암이 지난 7일 월가의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암은 실적 발표에서 AI 관련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후 엔비디아가 암에 투자했다는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주가가 더욱 급등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쿠팡이 지난해 사상 첫 연간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매출액도 3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공시한 4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6,174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창사 14년 만에 첫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은 지난해 매출이 31조 8,298억 원, 전년보다 20%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쿠팡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분기 기준 최대인 8조 6,555억 원, 전년 동기보다 20% 성장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7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나 늘었습니다. 연준이 6월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49.7% 정도로 보고 있고 동결 가능성도 40.9%로 높아졌습니다.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도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오늘 한 연설에서 정책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추가로 둔화할 것이라는 기본 전망에 변화가 없다면서 향후 정책 스탠스 변화를 검토할 때 계속 신중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작년 8월에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새로 선임된 이날 첫 정책 관련 연설에 나선 제프리 슈미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2%를 웃돌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한 만큼 금리 인하에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의 매파적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의 위협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으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늘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2월 소비자 신뢰지수 지표, 노동시장 둔화 가능성과 양극화된 정치 지형에 대한 우려로 4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1월에 110.9에서 2월에 106.7로 하락을 했는데 다우존스 예상치 115.1보다 낮아서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게 되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겼지만 하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로 미국 경제 연착륙 전망이 주된 배경인 소비가 움츠러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